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계속 손실만 보고 계시나요? 매번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투자 귀재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비밀스러운 투자 법칙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무려 80년간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며 세계 대공황, 2차례 세계대전, 5.1 쇼크, 블랙먼데이 등 수십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투자 원칙을 따른 투자자들은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억만장자로 탈바꿈했고 그의 조언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스톨라니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돈에 대한 철학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성공적인 투자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돈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돈을 벌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다룬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계란 이론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을 산책하는 개와 주인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개는 앞뒤로 뛰어다니지만 결국 주인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개는 주가이고 주인은 기업의 실제 가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들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일일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이며 좋은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톨라니는 어떤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까요? 그의 기준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첫째, 독점적 지위나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회사들이죠. 둘째, 꾸준한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셋째, 우수한 경영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구조를 가져도 경영진이 무능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심리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폭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경제 파탄을 예고하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져팝니다. 바로 이때가 진짜 투자자들이 행동해야 할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적응 단계입니다. 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주가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주저합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열 단계입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택시기사도 주식 추천을 하고 주부들도 주식 투자에 뛰어듭니다. 바로 이때가 매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 코스톨라니의 핵심 철학입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 때 그는 오히려
대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을 때 다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였지만 코스톨라니는 침착하게 우량주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충분한 여유 자금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투자한 돈을 꺼내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정신적 인내력도 필수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를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꾼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만을 노리며 차트와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주 매매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매수합니다. 하지만 진짜 저점을 정확히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시장의 광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 이하로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추구한 것은 바로 이런 투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코스톨라니 같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도박이나 복권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사업 투자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소유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기업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모델은 무엇인지, 주요 수익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경쟁업체 대비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성장 전망은 어떤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추이를 확인하고 부채 상황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거시경제 흐름도 파악해야 합니다. 금리 동향, 환율 변화, 정부 정책 등이 투자하려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라면 환율 변동에 민감할 것이고 내수 기업이라면 국내 경기 상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컨트롤입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을 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 감정에 휘둘린다면 소용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욕심을 부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런 감정적 반응은 투자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투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수한 이유와 목표 수익률, 손절 라인 등을 미리 정해두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물량을 투입하지 말고 여러 차례에 나누어 매수하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항상 투자 가능한 자금의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겨도 투자한 주식을 손해보며 팔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업종의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 논리가 깨졌다면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는 복리의 마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 15%의 수익률도 10년간 지속되면 원금의 4배가 되고 20년간 지속되면 16배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 자신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고 때로는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점점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끊임없는 학습 자세였습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주가는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언론에서는 온갖 소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이런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코스톨라니는 겸손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똑똑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따라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령 몇 번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력인지 운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독립적 사고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언론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투자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공부와 분석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되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 사고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철저히 따른다면 여러분도 코스톨라니처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인내심과 절제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투자 마인드를 체득하게 되면 평생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세계에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회와 리스크를 보는 그만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리스크가 클수록 기회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리스크를 관리하느냐였습니다. 코스톨라니에 따르면 진정한 투자자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생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회사가 망할 확률도 높지만 성공했을 때의 수익률은 기존 대기업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확률을 냉정하게 계산해서 기대값이 플러스가 되는 투자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젊은 시절 상당히 위험한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그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했고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충분히 컸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계산적 담대함이 그를 평범한 투자자와 구별되게 만든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의 유명한 공식이 바로 돈과 심리가 트렌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은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주가가 오르고 돈이 빠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리적 요소가 더해지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 사람들의 심리가 낙관적이라면 주가는 실제 경제 상황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면 주가는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바로 이런 괴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팔고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는 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코스톨라니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로 인해 급성장하는 산업에서 진짜 부자가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19세기에는 철도 산업이 그랬고 20세기 초에는 자동차와 전기 산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와 통신 산업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 산업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산업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인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품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과도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기대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고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이후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아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초기 거품이 꺼진 후에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 붕괴의 위험은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의 혜택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기업이라도 가격이 충분히 싸면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즐겨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의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훨씬 낮다면 그 기업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장부 가치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고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조사를 통해 그런 요소들을 걸러내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주가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충분히 높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미래 성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익률이 낮아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가 가장 흥미로워했던 것은 바로 턴어라운드 주식이었습니다. 이는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와 같다고 해서 그는 이런 주식들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의 매력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량 기업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기업들 중에는 본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턴어라운드 주식을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기업의 핵심 사업 자체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 실수나 일시적인 시장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경영진이나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셋째, 재무 상황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거나 현금이 부족해서 파산 위험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시장에서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기업을 포기했을 때 진짜 기회가 생깁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이런 턴어라운드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경험이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기업이 회복되면서 몇 배의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성공한 경우의 수익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목표 주가나 투자 추천 등급 같은 것들을 불신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속한 증권회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권회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기업이나 큰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최종 투자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특히 의미 없다고 본 표현들 중 하나는 중립이나 보유 추천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매도 추천과 다를 바 없는데도 직접적으로 매도 추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진짜 좋은 주식이라면 매수 추천을 할 것이고 나쁜 주식이라면 매도 추천을 해야 하는데 중립이나 보유 같은 애매한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의 차트에 대한 견해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차트 분석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차트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은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차트 분석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본 말입니다. 차트는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실제 가치는 무시하고 단순히 주가의 움직임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접근법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차트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의 핵심은 항상 기업의 펀더멘털이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서 적정 가격에 매수하되 차트를 참고해서 조금 더 유리한 타이밍을 잡는 정도로만 활용했습니다. 결국 코스톨라니의 모든 투자 철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현재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평범한 투자자를 뛰어넘어 진정한 투자의 귀재가 되는 비밀입니다. 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보셨나요? 아마도 수백만 원, 아니면 수천만 원을 날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왜 당신이 계속 손실을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투자,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한 사람이 80년 동안 증시에서 쌓아올린 투자 철학은 지금도 월스트리트 전설들이 매일 읽고 또 읽는 바이블과 같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단순히 돈을 번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천재였고 그 심리를 이용해 평생 부를 축적한 진정한 마스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식을 숫자와 차트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인간의 감정이 바로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인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것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고 그래서 80년 동안 한 번도 큰 손실 없이 부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깊이와 지혜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따라하려 해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스톨라니가 평생 강조했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심리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평범한 분석 실력으로도 놀라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플레이어와 스펙터라고 부르는 이 분류는 지금까지도 투자계에서 가장 정확한 구분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의 주체가 되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스펙터는 그저 구경꾼처럼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투자자였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스펙터였을 것입니다. 스펙터들의 특징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따라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팝니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들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항상 확실한 정보를 찾으려 하지만 정작 그 정보로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본능이 투자에서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플레이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펙터들의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할 때 사고,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 팝니다. 뉴스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압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플레이어와 스펙터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펙터에서 플레이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 그리고 인내심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은 단순히 투자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시간은 충분한 투자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덕목입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면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결국 시장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시점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유명한 개와 주인 비유를 아시나요? 주식 시장을 산책하는 주인과 그 앞뒤로 뛰어다니는 개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때로는 주인보다 앞서 뛰어가고 때로는 뒤처져서 따라옵니다. 하지만 결국 개는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이고 개는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교훈은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상승세라면 개인 주가도 결국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등락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한다면 그런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또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매번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타이밍의 중요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 자신도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했고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은 인간의 감정적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것을 얻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고 수익이 나면 더 오를까봐 성급하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심리적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투자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사고 어떤 조건에서 팔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그 기준으로 돌아가서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산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집중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톨라니가 실제로 사용했던 구체적인 투자 기법들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의 경제면 크기, 증권사 직원들의 표정, 택시 기사들의 주식 이야기 등 일상적인 것들에서 시장의 온도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접근법은 수치와 그래프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코스톨라니는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는 조심하고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는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낸 투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어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모든 사람이 낙관하고 있을 때 신중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혼자만의 판단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정신력을 기르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바로 철저한 공부와 경험의 축적입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에서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핵심은 현금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금은 바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손실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금은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폭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하고 좋은 기업의 주식도 헐값에 거래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평생에 몇 번 없는 투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자금을 투자에 묶어둔 상태라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상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그는 시장의 큰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스톨라니는 정보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보 그 자체보다는 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더 주목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나쁜 뉴스도 좋게 해석되고 하락장에서는 좋은 뉴스도 나쁘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었다고 해봅시다. 객관적으로는 좋은 실적이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낮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나쁜 실적이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좋다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절대적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다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보 자체의 내용, 시장의 기대치, 현재 시장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정보에만 의존하는 투자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은 모든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투자 목적에 따라 매도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보유를 지속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려서 좋은 기업을 성급하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단기 투자나 투기적 성격의 투자라면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매도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기다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것은 분할 매도의 중요성입니다. 한 번에 모든 물량을 팔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점을 놓치더라도 평균적으로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절매에 대한 코스톨라니의 생각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손절매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의 변화가 없다면 주가 하락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고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사업 모델,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분석 능력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를 나누는 핵심 요소입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 기업 분석 방법, 시장의 작동 원리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 자신도 평생에 걸쳐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투자 이론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투자는 평생 학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실전 경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로 돈을 걸고 투자해보지 않으면 진정한 실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야 합니다. 투자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고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에 기반한 코스톨라니의 원리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마스터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투자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스톨라니가 80년에 걸쳐 완성한 이 놀라운 투자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거대한 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코스톨라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시장에 숨겨진 비밀들입니다. 이것들을 알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실수할 때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스톨라니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90%라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상식을 뒤집는 폭탄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산업 동향을 연구하고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 모든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해도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주가는 여러분의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코스톨라니의 이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정보는 곧 파산이다. 정보가 파산이라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 정보가 여러분에게만 알려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자금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할 때쯤이면 이미 주가에는 그 정보가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정보에 속을 가능성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의도적으로 퍼뜨려지는 거짓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큰 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합니다. 정보에만 의존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톨라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정보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로 나누어 분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심파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부하 내동파는 남들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항상 소심파입니다. 부하 내동파들은 항상 뒤늦게 참여해서 높은 가격에 사고, 공포에 질려 낮은 가격에 팝니다. 반면 소심파들은 부하 내동파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사고, 부하 내동파들이 흥분할 때 냉정하게 팝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소심파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톨라니가 말한 4가지가 필요합니다. 돈, 생각, 인내, 행운이라는 4가지 요소입니다. 여기서 돈은 단순히 투자 자금이 아니라 여유, 자금을 의미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후에도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 3가지 요소를 갖춘다면 행운도 따라올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하강 운동의 마지막 국면과 상승 운동의 첫 번째 국면에서 자신의 돈으로만 주식을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돈으로만이라는 부분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매수 후에는 인내심을 갖고 보유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어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아우성 칠 때는 과감하게 팔고, 시장에서 손을 떼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시세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떠난다는 코스톨라니의 말이 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구매를 망설이고, 가격이 내리면 구매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지한 대중의 심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또한 미련한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똑똑한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분석에 빠져서 단순한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너무 약삭빠른 사람들과 박식한 바보들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지나친 영리함이나 과도한 지식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는 어떠한 증권 시장도 똑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계속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코스톨라니의 완전한 투자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인간과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도 시장의 90%를 지배하는 심리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투자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공개하려는 투자법을 알게 된다면 평생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90세까지 살면서 80년 동안 투자의 세계에서 전설이 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이 남자는 대공황, 세계대전, 5.1 쇼크, 블랙먼데이까지 모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코스톨라니가 남긴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는 증권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게임판으로 보았고,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도박이나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투자는 과학이자 예술이며 무엇보다 인간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에게 증권시장은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거대한 집단지성의 장이었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한 약속이자 기대의 구현체였죠. 주식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기업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실적이나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정보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시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단기는 며칠에서 몇 주, 중기는 몇 달에서 1년, 장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각 기간마다 완전히 다른 투자 전략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대부분 감정과 투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뉴스 하나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루머 하나에 시장 전체가 요동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단기적 변동성을 소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투자자라면 이런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증권시장에는 항상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공존합니다. 흥미롭게도 코스톨라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관주의자가 더 많다고 관찰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다수가 비관적일 때가 바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주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나쁜 지표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런 직선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때로는 세금이 인상되어도 주가가 오를 수 있고 경제가 호황이어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복잡한 경제 변수들을 단순한 공식으로 해석하려는 경제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복잡한 모델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쓸모없다고 봤습니다. 경제는 수학 공식으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심리가 개입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서 경제와 금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코스톨라니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금융이 경제의 혈액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나 산업이 있어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면 경제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투자자와 개인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개인꾼은 단기적인 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운에 의존합니다. 반면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고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항상 투자자가 개인꾼을 이긴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코스톨라니는 첫 번째로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투자한 후에도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사고입니다. 남들이 모두 사라고 할 때 팔 수 있고, 모두 팔라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투자에 나쁜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조급함과 욕심입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과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투자자를 파멸로 이끕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단거리 달리기 하듯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것,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코스톨라니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수익도 커지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빚이 있으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면 좋은 주식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라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이 질문에 대해 연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면 훌륭한 투자자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복리의 마법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고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입니다. 투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장에서 큰 수익을 경험하면 그 쾌감을 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런 중독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투자 자체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투기나 조작은 경계해야 합니다. 아내나 연인의 의견을 투자 결정에 반영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내려야 하지만 가족의 심리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가족이 투자를 반대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술을 마시고 결정을 내려도 될까요? 코스톨라니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투자는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감정이나 알코올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절대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언제 결산을 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결산을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너무 자주 확인하면 단기적 변동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비법이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비법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대신 기본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 보유하는 것,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원칙들입니다. 전문가의 추천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는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사람이고 그들 역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가 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차트 분석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차트만으로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차트는 과거의 움직임을 보여줄 뿐 미래를 예측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내부자 정보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내부자라면 그런 정보를 쉽게 흘리지 않을 것이고, 돌아다니는 내부자 정보 중 상당수는 가짜이거나 이미 늦은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차대조표나 배당금 등 기업의 재무 정보를 자세히 알아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기본적인 재무 분석 능력은 필요하지만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보자도 독자적으로 하라는 모토를 따라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초보자일수록 남의 의견에 휘둘리기 쉽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독자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상품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선물 거래를 매우 위험한 투자로 봤습니다. 선물은 현물보다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가 높아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제로 본드에 대한 코스톨라니의 견해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제로 본드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을 때 매수한 제로 본드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으로 제로 본드를 사는 것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옵션은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옵션의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채권, 즉 정크 본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톨라니가 경험한 놀라운 투자 사례 중 하나는 1000프랑짜리 채권이 35,000프랑이 된 경우입니다. 이는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발생한 일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등한 결과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현금보다 실물 자산이나 주식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입니다.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며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의 80년 투자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투자에는 왕도가 없지만 올바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인내심을 기르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가 남긴 이 소중한 지혜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톨라니의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코스톨라니가 실제로 사용했던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톨라니의 가장 유명한 투자 원칙 중 하나인 계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투자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딱딱한 계란이고 다른 하나는 무른 계란입니다. 딱딱한 계란은 시장의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강인한 투자자를, 무른 계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약한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딱딱한 계란이 되어야 합니다. 딱딱한 계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충분한 현금 보유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항상 투자 자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나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자금을 주식에 투입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기회 창출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분산 투자는 단순히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이 분산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10개 이하의 우량 종목에 집중 투자하되 각각 다른 업종과 성격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00개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10개 종목을 깊이 연구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역발상 투자의 기술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대중이 옳다면 증권거래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는 팔고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할 때는 사라는 것이 그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반대로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반대편에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발상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모든 주식이 무차별적으로 하락할 때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건전한 우량 기업의 주식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결국 본래 가치를 회복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 모든 주식이 급등할 때는 점진적으로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차 매수법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한 번에 투입하지 말고 200만 원씩 5번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손절매와 익절매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손실이 20%에 달하면 과감하게 손절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50% 이상 나면 일부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계속 보유하다가 모든 수익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업종 순환의 이해입니다. 코스톨라니는 경제 사이클에 따라 각 업종이 순환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경기 초기에는 금융주가, 중기에는 소비재주가, 후기에는 원자재주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7번째는 정치적 이벤트 활용법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선거, 전쟁, 정치적 위기 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하락하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는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국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한 나라의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경제 사이클이 다르고 통화 가치 변동도 다르기 때문에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을 적절히 조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9번째는 배당 투자의 활용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배당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가 상승만으로는 불확실하지만 배당금은 확실한 현금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인플레이션이 투자자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현금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은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특히 원자재나 부동산 관련 주식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의 90%가 심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이 급등할 때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투자 철학을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매년 조금씩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길입니다. 그의 80년 투자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친구로 만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코스톨라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